다음은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저장할 때 각각의 컬럼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PLSQL에서 선언하는 변수의 속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필요하게 되는 변수와 그 변수의 속성을 정의하게 되는데 변수의 속성 부분이 바로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문자 자료형, 숫자 자료형, 날짜 자료형, 마지막으로 기타 자료형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뒤에 테이블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저장되는 내용과 저장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 자료를 입력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이해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아직 테이블 생성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지만 위의 문법을 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의 선언은 create table, 테이블명, 변수명, 자료형, 그 다음에 자료형에 대한 크기 또는 단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료형의 자료 등록은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에 컬럼명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로서 데이터를 등록하게 됩니다. 자료형의 자료의 조회는 select 그 다음에 컬럼명들을 나열하고 from 테이블명을 통해서 자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생성과 자료의 입력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료형은 여기까지만 배우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har, 차라고 이해가 합니다. 차는 고정 길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사용법은 변수명, 차, 크기, 캐릭터 또는 바이트의 단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컬럼 해가지고 10바이트다 라고 하면 10개의 바이트를 얘기하고 10 잡아주시고 캐릭터다 라고 하시면 10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10바이트를 지정을 하고 ABC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나머지 7바이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스페이스를 처리하여 10바이트 모두 저장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첨부해드리는 자료형 chr.sql을 한번 열어보시고 나시면 테이블을 만들고 이제 저장을 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테이블을 실행을 하셔서 만들었다면 드롭 테이블을 실행을 하셔서 테이블을 삭제해 주시도록 합니다. 먼저 테이블을 정상적으로 없다고 그러면 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올 것이고 테이블을 이제 실제 만들어 주시고 데이터를 요번에 ABC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은 10바이트라고 해서 넣은 것과 10개의 캐릭터를 넣은 것과 그냥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은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맨 처음 각각 똑같이 A, B, C라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같은 컬럼에 가나 다라는 것을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커밋으로 해서 실제 입력시켰던 내용이 적용이 되도록 하고 이번에는 함수인 lengthb라는 것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lengthb라는 것을 하면 해당 컬럼에 대한 바이트 길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실제 컬럼 내용과 컬럼의 바이트 길이들을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조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각 문장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문자 영문으로만 들어갔던 ABC의 경우 ABC가 모두 10바이트, 10바이트, 10바이트로 먹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아래에 가나다라고 했었을 때 바이트인 경우와 생략한 경우는 서로 값이 10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그 캐릭터로 집어넣었었던 부분에서는 16이라는 바이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3개의 캐릭터 이외에 나머지 7개의 캐릭터는 바이트, 7바이트가 스페이스로 먹혔고 각 글자는 3바이트 해서 9바이트로 지금 잡혀서 다 합쳐서 16바이트가 먹히게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차는 해당 바이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스페이스로 저장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차2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차와 바차2는 가변 길이 문자열을 저장하는 자료형입니다. 오라클에서 아직까지는 바차와 바차2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오라클에선 바차2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차는 후에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바차2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변수명 바차2, 크기, 역시 캐릭터나 바이트로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8i 이전에는 최대 2000바이트가 저장이 가능했고 오라클 8i 이후 11지까지는 4000바이트가 저장이 가능했으며 이번 새로 나온 오라클 12c부터는 32,000바이트까지 최대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바이트를 저장 공간으로 확보를 하고 ABC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입력은 데이터가 있는 ABC 3바이트만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생성해서 실행을 하셔가지고 생성이 되셨다면 먼저 테이블을 한번 삭제를 하시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요번에는 역시 동일하게 ABC라는 내용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다시 요번엔 가나다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아까 썼던 length b라는 내용을 통해서 먼저 커밋을 다시 실행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그 length b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릿수가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릿수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ABC는 3자리 3바이트가 계속 먹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나다는 그 9바이트가 먹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차2는 자기가 저장하는 공간만을 그 바이트로서 저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n차와 n바차2 부분입니다. n차와 n바차2는 다국적 언어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능이 차와 바차2와 같습니다. 하지만 캐릭터나 바이트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지정하지 못하고 단지 크기만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캐릭터 문자 스타일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m바차라는 자료형은 없습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이블을 생성해주고, 테이블을 생성할 때 바이트나 캐릭터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해당되는 내용을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각각에 대해서 ABC와 가나다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보신 것처럼 요번에는 자릿수가 2바이트, 한 글자당 2바이트가 무조건 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C 여도 2바이트고 가나다도 역시 2바이트로 먹히게 됩니다. 이것으로 M차와 M바차2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형은 바차2의 최대 크기 제한보다 큰 텍스트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오라클 초기 자료형으로서 최대 2GB까지 저장이 가능하지만 테이블은 오로지 하나의 롱 컬럼만을 허용한다든가 여러가지 제약 조건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은 책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고, 실제 새로운 오라클에서는 CLOB로 대체되면서 현재는 과거 자료에 대한 보존용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형의 테이블을 두 개의 농형 타입을 선언하게 되면 테이블에서는 하나의 롱 타입만이 가능하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롱 타입으로만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ABC라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가나다라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ngth B라는 내용으로 조회를 해보면 이 롱형은 셀렉트 할 때 다른 함수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에러가 발생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냥 컬럼만을 조회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롱형 같은 경우에 롱형의 자료가 보여지지는 않고 메모라고만 돼서 표현이, 실제 와이드 메모라는 것을 클릭을 하면 저장됐었던 실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농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LOB, NCLO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LOB는 기존의 롱형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텍스트 문자열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최대 4GB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NCLOB는 CLOB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국적 언어를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농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농형과 같은 제한사항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 DBMS LOB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OB 테이블을 만들고 역시 ABC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가나다라는 데이터도 역시 입력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OB와 NCLOB 역시 실제적으로 랭스 B라는 내용으로는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DBMS LOB 패키지 쪽에 있는 getLengthH라고 하는 get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그 CLOB라는 컬럼으로 내용이 보여지면서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면 해당 저장했었던 내용들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할 것은 랭스기 때문에 랭스 바이트가 아닌 랭스로 해서 가나다도 3개 랭스, 그 다음에 ABC도 3개 랭스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서브 타입입니다. 표준 자료형 이외에도 서브 타입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서브 타입은 표현된 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 서브 타입보다는 일반적인 자료형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캐릭터 베잉은 바차 2를 의미하고 캐릭터는 차, 그리고 내셔널 캐릭터는 N차, 바차는 바차 2, 이런 식의 내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숫자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에서 숫자 자료형은 오로지 넘버만이 존재합니다. 넘버를 가지고 부동소수점 숫자와 고정소수점 숫자를 모두 표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넘버 이외에 숫자 서브 타입도 존재합니다. 먼저 넘버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라클에선 오로지 숫자 자료형은 넘버만이 존재하는데 넘버는 옵션에 의해서 사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용법은 변수명, 넘버, 정밀도, 스케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전체 숫자의 크기, 스케일은 소수점 숫자의 크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법은 정밀도와 스케일 모두를 생략하는 것, 그 다음에 정밀도와 스케일 둘 다 표현해 주는 것, 정밀도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스케일만 선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스케일만을 선언할 때에는 정밀도를 생략하는 대신에 아스타리크로 표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부동소수점으로 사용되는 넘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의 부동소수점 사용 방법은 정밀도와 스케일을 생략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언이 되면 입력값에 맞춰 값의 범위가 넘어가지 않는다면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저장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따라 소수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즉 1234.567을 입력하게 되면 말 그대로 1234.567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4782.2라고 등록을 하게 되면 4782.2를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34.567890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해당 내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782.234567이라고 하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즉 이러한 소수점이 위치가 입력하는 거에 의거해서 좌우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부동소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넘버를 고정소수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고정소수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밀도 또는 스케일을 표현해 주셔야만 합니다. 스케일이 생략된 경우에는 0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정밀도와 스케일 둘 중 하나라도 선언을 하면 입력값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입력한 내용을 저장하게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넘버에 대해서 5로 지정한 것, 그리고 5의 정밀도 5와 스케일 2로 지정한 것, 스케일 2로만 지정한 것을 자리를 저장해 놨다고 생각했었을 때 1, 2, 3, 4점, 5, 6, 7, 8, 9를 입력했을 때 제일 위에서는 1, 2, 3, 4.5에서 반올림이 되어 1, 2, 3, 5가 저장이 되고, 두 번째에 소수점 두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두 자리인 7에서 반올림이 되어 1, 2, 3, 4.57이 저장이 되고, 두 자리 저장 앞에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 자리인 57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을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넘버 타입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컬럼은 지정하지 않았거나 스케일만 있는 거, 스케일과 정밀도 같이 있는 거, 정밀도만 있는 내용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각 내용에다가 1, 2, 3, 4점, 5, 6, 7, 8, 9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이 크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세 번째의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즉, 전체 자릿수 5자리에 소수점 2자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의 자릿수만을 범위로 잡고 있는데 지금 1000의 자릿수로 범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발생했던 에러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약간 다르게 소수점 자릿수를 조절하고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해서 이제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전체가 다 등록이 되었고, 지금 소수점을 없앴던 부분으로 해선 반올림이 된 12만 남았고, 이쪽은 반올림이 돼서 4, 6이 나왔고, 이쪽은 두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었기 때문에 5, 7로 해서 저장되었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에서 숫자 자료용은 넘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브 타입은 모두 다 넘버로 동격 자료용이 됩니다. 오로지 스몰 인트만이 넘버 38자리로 표현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넘버로 동일한 내용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브 타입 대신에 일반적인 자료형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날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트, 타임스탬프, 인터벌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는 오라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날짜 자료형입니다. 사용법은 변수명 데이트를 선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날짜 자료형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간을 의미하는 sysdate 또는 toDate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toDate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날짜 형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날짜 형식은
책의 표 4-11에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짜 자료형은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이 하루를 의미합니다. 만약 1시간을 맞춰서 계산하고 싶다면 24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자료형을 가지고 데이트형을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를 얘기하는 sysDate, 그리고 데이트 변환을 하는 toDate 함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에 대해서 -1을 하면 하루 전, 그리고 24로 나눠서 하면 1시간이니까 거기에 5를 곱했기 때문에 5시간 전에 대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add months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한 달 전에 대한 내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던 현재 일자와 아까 입력했었던 일자, 그리고 하루 전날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5시간 전, 그 이후에 한 달 전 내용, 이런 것들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는 9i 이후부터 지원하는 날짜 자료형입니다. 데이트에 대해서 더 향상된 자료형으로서 10억분의 1초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변수명 타임스탬프, 그리고 해당되는 초에 대한 정밀도, 그리고 with time zone, 또 아니면 with local time zone 이라고 지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타임존, 로컬 타임존은 위치 시간대를 같이 저장시키는 옵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플러스 9이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관련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데, 우선 타임스탬프를 그냥 정밀도를 지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타임스탬프의 정밀도를 0으로 지정한 것, 그리고 0으로 지정한 것에 with time zone이라는 옵션을 부여한 것, 그리고 with local time zone이라는 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전부 다 동일하게 현재 시간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동부 시간대로 해서 모두 다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등록하는 방법은 날짜, 일시, 그 다음에 세부적인 초, 그 다음에 지역 시간대 코드를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EST는 미국 동부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인 GMT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MT로서 똑같이 12월 25일 8시로 해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적용시키고 이번에 저장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sysdate로 해서 날짜를 무조건 지정을 했다면 동일한 시간으로 표현이 되고, 한쪽 타임스탬프 with 타임존으로 지정을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플러스 9시간이라고 표현이 이쪽에 됩니다. 두 번째 얘기했었던 다른 동부 시간대로 저장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엔 08C로 저장이 됐고, 역시 스탬프에서 소점을 초단위는 버렸고, 그 다음에 요번에 마이너스 0.5 해서 시간이 표현됐고, 실제 로컬 타임존으로 해서 있는 변경된 내용으로 해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린위치 천문대 기준으로 해서 저장됐었던 내용을 보면 역시 시간이 로컬 타임존과 타임존이 변경됐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컬 타임존이라는 것은 현재 시간에 맞춰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컬 타임존이 우리나라의 로컬 타임존은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플러스 9시간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전 8시였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오후 9시를 포함했기 때문에 17시간이 오후 5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로컬 타임존의 개념입니다. 다음은 인터벌입니다. 인터벌은 9i 이후부터 나온 시간 간격에 대한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으로서 year to months와 day to second 두 가지 단위가 존재합니다. 모든 정밀도는 0부터 9 사이 값이어야 하며 생략시엔 연은 2, 일도 2, 단편초 정밀도는 6이 기본이 됩니다. 정밀도가 넘어가게 되면 오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음수에 대해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벌을 year to months로 그냥 지정을 하고, 또 하나는 세 자리로서 정밀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day to second, 그 다음에 day to second 역시 정밀도를 조정한 것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은 두 시간과의 범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일시를 나타내는 시스데이트와 데이트형으로 해서 내용을 나타내고 실제 뒤에 단위를 적어주고 하면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범위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인터벌로 해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 적다고 나왔습니다. 즉 제가 100이라는 걸 넘겼더니 이제 범위가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범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저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저장시켰던 내용을 보시고 이제 그 적용시켰던 내용을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하고 차이가 있느냐, 먼저 그 내용들이 시스데이트로 해서 이제 바로 넣게 되면 그 year to months로 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라고 이제 보여지게 되고, 실제 초에 의거해서만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아시게 되고, 두 번째 해당되는 연도들을 좀 많이 증가를 시켜 놨더니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범위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료형입니다. 기타 자료형에는 row, long row, row id, b파일, blob, XML 타입 등이 있는데,
row id는 오라클 자체에서 부여하는 자료형이고 XML 타입은 XML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 나머지는 모두 다 파일과 관계가 되는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롱과 롱로우는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오라클이 오래된 자료형입니다. 현재는 BLOB가 그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BLOB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전의 자료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자료형입니다. 로우는 2000바이트까지, 롱로우는 2기가까지 저장이 가능하며 농로우는 이전에 배웠던 농형과 같은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로우 아이디입니다. 로우 아이디는 테이블 내에 한 행에 대한 논리적인 주소값을 가지는 자료형입니다. 특정 행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으로는 변수명 row id 아니면 변수명 urow i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이블에 숨겨진 컬럼으로 존재하며 실제 테이블을 만들 때에 선언하지 않고 PL/SQL에서나 변수를 선언하여 사용합니다. 실제 row id는 입력이나 수정을 통해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row id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row id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w id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row id라고 하고 듀얼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실제 조회를 하면 덤이라는 컬럼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row id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row id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금 보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려고 하면 우선 스크립트로서 실행을 해주시고 실제 스크립트 아웃풋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row id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row id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 이건 나중에 배우시게 됐지만 우선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변수로서 row id를 먼저 선언을 하고 해당 employee라는 테이블에 해당 조건에 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해당 값을 row id와 샐러디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row id를 가지고 직원 정보를 수정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정 방법이 실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가장 빠른 한 행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b파일입니다. b파일은 row와 롱로우 대신에 만들어진 새로운 이진 데이터 저장 타입입니다. b파일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외부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경로와 파일만을 관리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제약이 없다면 최대 4GB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C의 테스트를 디렉토리, 테스트 dir이라는 디렉토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R이라는 계정에서는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HR에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선 권한의 부여는 시스템으로 접속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 유저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인 HR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Alt 유저 메뉴를 클릭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 권한이라는 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Create Any Directory라는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Grant 그리고 Admin에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권한의 부여가 완료됐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으셨다면 이제 다시 디렉토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렉토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B 파일 관련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까 먼저 기존에 존재하고 있다면 테이블을 날리시고 그 다음에 다시 테이블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img01.jpg 02.jpg 라고 등록을 하시고 이제 내용이 입력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해당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01.jpg는 아까 해당 존재했었던 파일이고 02.jpg라는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에 대해서는 not exist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제 실제 존재하는 내용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보이고 패치 이미지라고 해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시면 이제 해당되는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뭐 지금 현재 다른 내용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사진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닫고 실제 외부에서 저장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image.01jpg라는 파일 이름을 02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test.jpg라는 파일 이름을 다시 이미지 01이라고 바꿉니다. 이제 다시 한번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이제는 파일이 존재한다고 나오고 01을 02라고 저희가 바꿔줬으니까 그 내용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01에 있었던 이미지 01로 지정됐었던 놈이 02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01로 있었던 내용은 원래 다른 test.jpg라고 되어 있었던 파일에 있었던 내용으로 해서 변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B 파일은 외부에서 실제적인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BLOB입니다. BLOB는 역시 로우와 롱로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자율형으로 이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하는 것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B 파일과는 기능이 비슷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LOB 관련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 해당 내용을 이제 파일에서 읽어서 BLOB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BLOB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empty BLOB를 이용해서 빈 공간을 마련해 주고 다시 dbms LOB를 이용하여 파일을 열고 해당 내용들을 파일에서 노드를 하고 파일을 닫아주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거쳐야만 저장이 됩니다. 우선은 테스트 dir에 있는 이미지 01.jpg를 그 blob에 저장하는 제가 PLSQL을 먼저 만들어서 해당 내용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PLSQL 프로시저가 성공이 되고 나서 이제 해당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회가 되면 이제 휴그 blob라고 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휴그 blob로 보여진 내용을 저희가 클릭해 보면 이제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선 헥사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헥사 저장된 내용으로 전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당 내용을 파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test.jpg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저장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test.jpg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파일을 열어보면 아까 저장했었던 그 blob로 저장했던 파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blob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되기 때문에 외부로 그러니까 반출하여 저장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XML 타입입니다. XML 타입은 XML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자료형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XML 관련 책과 같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책에서도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데이터의 입력과 데이터의 조회인 EXIST 노드 정도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라클에서 XML 타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무에서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자료형이 존재하고 오라클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함수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